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월 24일 오후 3시 34분입니다. 오후 3시 34분. 이 캠을 바꿨는데 이 캠은 얼굴이 너무 환하게 나와요. 그전 캠은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오고, 당연히 새 캠은 아닙니다. 이제 중고인데 뭐 이게 나중에 돈 좀 더 벌면 캠 정말 한 30만원짜리 하나 살까봐요. 막 연예인처럼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공개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채권 시장은 단기적으로 뭐 된다? 안정화가 된다. 채권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정화가 된다. 자, 왜 제가 그런 논리를 주장을 했을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2영업일 정도, 2영업일에서 3영업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경에서 들으셨듯 골드만삭스는 10년물이 4.3이 넘으면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4.3이 안 넘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 바로 그겁니다. 저는 결국에는 채권금리는 폭등을 합니다. 10년물 5.0까지. 그 다 말을 한 거죠. 드래켄밀러 그 사람보다 제가 완전 찐바다에서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아는 월가의 제왕이 드래켄밀러 같은 경우도 저보다 늦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 채권금리 바닥에서 숏을 직접 친 사람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실력자입니까? 드래켄밀러가 실력자입니까? 아니면 제가 실력자입니까? 저는 실력자가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돈이 좋아요. 돈이. 자, 객관적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자, 달러 포지션을 한번 볼까요? 단기적으로 달러는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달러 바스켓을, 달러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큰 달러 말고 다른 외화는 유로화입니다. 여러분, 유로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0.92, 즉 유로화가 단기적으로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풀백이 되어야 되겠죠. 유로화가 풀백이 되려면 유로화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럽 쪽에 어떤 경제지수가 좋게 나오든지, 아니면 미국 쪽에 경제지수가 나쁘게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오늘 경제 데이터는 뭐 보합 정도, 달러가 폭락할 그 정도의 트리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내일 발표되는 내구재는 그 트리거가 됩니다. 달러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즉 채권금리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수치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로화는, 달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유로화는 가치가 상승합니다. 유로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일본 엔화도 그렇고요. 한국 원화 가치도 잠시 원화 가치가 떨어졌던 것이 잠시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크진 않지만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면 피보나치 최소 1단계까지 이렇게 풀백이 된다는 거죠. 풀백이 되고 나서 또다시 달러가 상승을 하는 그런 큰 방향성을 보일 것입니다. 자, 내구재. 이번 주 금요일 내구재고요. 그리고 노벰버 1일 때 뭐가 있죠? PC가 있습니다. PC 다음 주. 자, 노벰버 1일 때 PC가 있기 때문에 월가는 어떻게 한다? PC까지 카운팅해서 베팅이 들어갑니다. 그네들 수수료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언론에서는 10년물 4.3 순식간에 돌파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안 그렇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채권을 사라,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단기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거죠. 다음 주 PC가 나오는데 채권금리가 막 폭발적으로 쫙 바로 4.5, 10년물이 4.5, 그거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채권금리가 상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반영이 되어 있고, 유로화 봤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더 오르면 이 추세선이 있죠. 추세선. 여기 보시면 추세선이 보이죠. 이 추세선에 조금 더 올라도 탁 걸립니다. 탁. 그래서 4.3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4.328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월간은 약간의 버퍼를 둡니다. 이 정확하게 어떻게 선을 딱 긋습니까? 맞죠? 그 버퍼가 우측 저항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채권금리 기준으로 우측 저항선 이거를 돌파를 한 4.3 우측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증시가 하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돌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시가 최소 보합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Head and Shoulder, Head and Shoulder도 가능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채권금리는 Head and Shoulder인데 우측 저항선을 돌파를 해버리면 이 모멘텀이 다 틀어진다는 거죠. 모멘텀이 다 틀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우측 저항선을 돌파를 합니다.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마이크가 싼 거예요. 제 거는 싼 거예요. 지금 싸서 목소리가 좀 이쁘게 안 들어가요. 일반 대형 유튜버들 말하는 것처럼 이쁘게 목소리가 안 들어가요. 이쁘게. 그래서 제가 이거 주문했어요. 슈어 거. 콘덴서 마이크 77만 3천원짜리 왔는데 순수 이것만 오더라고요. 이거는 77만 3천원이야. 와! 그래서 딱 사용하려고 하니까 순수 마이크만 77만 3천원이고 그 다음에 이 거치대 있죠. 거치대랑 이 증폭기 있죠. 그거 합하니까 그거 여기 사이트에서 물어보니까 사이트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부수적인 장비에서 55만원이에요. 이래저래 하면 한 130만원? 13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마이크를 재세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세팅.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한 10년 넘어 10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5만원짜리 5만원짜리 7년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결국 채권금리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폭발적으로. 그러나 단기적으로 PC가 있기 때문에 월간은 채권금리 상승에 단기적으로 크게 베팅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채권금리가 수직 하락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CT가 숏을 치고 있으니까요. CT가 숏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채권 입찰이 또 있습니다. 그때 또 채권이 터집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채권은 하향 안정화된다. 즉 플랫 할 것이다. 플랫 하다가 네타냐후가 예를 들어 미사일을 빵 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쏘면 원유가 급등하면서 채권금리가 같이 쫙 따라가면서 증시는 또 조정을 좀 크게 받을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채권금리는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다양하게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주식만 보지 마시고요. 원자재도 보시고 채권만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 쳐다보시고 원자재는 롱텀을 두고 보시고요. 주식, 채권, 원자재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채권 빼고 주식, 원자재 아시겠죠? 주식, 원자재. 중국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패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한테는 알려드렸지만 지금부터 반등을 해서 더블헤드 치고 폭락하든지 아니면 바로 빠져서 중국 증시가 200이선까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폭등 1년간 폭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뭐다? 폭등. 폭등이다. 폭등.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고민이에요.